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본격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보수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가 뭐 국민의힘이든 자유통일당이든 보수 우파가 연합해서 최소한 그 진보 좌파 이재명에게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은 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유통일당과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의 그 지방 강연을 들어보면은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이죠. 완전히 간첩이었고, 이재명도 직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는 단체가 옹립한 후보다. 이렇게 지금 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뭐 과장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연사들이 강연하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물론 말이죠. 우리가 뭐 좌파 성격, 진보주의자, 물론 다 좋죠. 사회주의자.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대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표를 주거나 마음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은 뭐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만은 북한이 연계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북한의 뭐 총정칠국인가요? 거기 계셨던 분이 그 김국성 씨 이야기를 하죠. 북한이 말이죠, 가난하고 못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정신력은 엄청나게 월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당이 남한을 사상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수파 단일 체제로 되면 되는데 민주사회다 보니까 말이죠, 다양한 것을 다 허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지금은 똘똘 뭉쳐서, 물론 이제 보수 우파가 과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을 되돌아봐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 우파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보도를 보게 되면은 말이죠, 3자 대결을 했을 때에 이재명, 호칭은 다 빼버리고요, 이재명 45%,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지금 많이 들려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봐서 말이죠, 국민의힘 후보는 17에서 24%, 이준석이가 7에서 9%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뭐 100%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인데요. 오늘 그 12시, 오후 12시에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자 대결에서는 말이죠,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45%, 국힘 후보가 17에서 24. 이것은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이준석이가 7에서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말이죠, 대통령으로서의 차기 적합도가 이재명 39, 홍준표, 김문수 8, 한동훈 6, 안철수, 이준석이 3%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재명은 39%에 비해서 말이죠, 이 지금 현재 보수 우파는 아주 한 자릿수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것은, 이재명은 39%면 말이죠, 이 보수 우파의 표를 전부 다 합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28%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차기 적합도에서 11%만 차이가 나죠? 이제 단합을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권 교체가 54%, 정권 재창출이 33%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비율이 말이죠, 과반이 넘습니다. 이 과반이 넘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보수 우파에게 다시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우선 자아동인이라고 있죠. 자아동인이 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이 되는, 자아동인과 감정이입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뭐 공산화가 된다든가 나라가 거들난다든가 이런 확고부동한 꼭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이유만 우리가 뜨겁게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바라실 거예요. 민주당이 됐을 때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알리면서 또 정권 재창출을 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37%, 국민의힘 30%입니다. 이런 오차 범위를 넘어가고 있죠. 자, 아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기념식에서, 추념식에서 이재명과 권영세가 지금 악수하는 장면이죠. 자, 이 통계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군데에서 말이죠,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과 뭐 같이 말이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은 지난번보다도 말이죠 6%가 올랐습니다. 갈수록 이제 그 이재명의 지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재명의 지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 우파에서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 실수가 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저로 돌아가면서 말이죠, 이기고 돌아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이것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중자애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탄핵은 억울한 점이 있고 제가 보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일단 뭐 탄핵 인용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말이죠,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정당하다, 이런 기조에 하에서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어떤 그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한길 씨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말이죠 비교적 안티 세력이 이재명만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에 좀 신중을 기하고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발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독불장구처럼 뭐 내가 최고다, 이런 소영웅주의적인 생각보다는 연합에서 단합해서 하려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의 앞으로의 마음, 몸가짐, 말가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말이죠, 누가 후보가 되면 좋겠느냐, 거기는 이제 홍준표 23, 김문수 21, 한동훈 18%인데요 전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깜짝 놀랐지만은, 아니 자당의 대통령이죠. 그러면 일단 탄핵은 안 되게 해야죠. 탄핵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판은 하지만 탄핵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탄핵을 안 하기로 했다가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번복을 몇 번 했었죠. 이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리고 저 자리는 내가 갈 자리야, 뭐 이래서 항상 호심탄탄 노리고 있었다. 그분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인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지지조가 나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기권하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홍준표 23, 김문수 21, 한동훈 1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가,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3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대결했을 때에 이재명 45, 여기 나와 있죠? 김문수 22, 이준석 9%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그 보수가 단합하더라도 31%, 한 14% 부족하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으로 했을 때는 이재명 45, 홍준표 24, 그 다음에는 이준석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표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표가 홍준표에게로 몰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으로 보면은 이재명 45, 그 다음에 한동훈 17, 이준석 8%.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지지 안 하는 층이 많다는 얘기는 한동훈에 대해서 유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마지막으로 말이죠.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37, 국민의힘 30, 조국신당 7%, 개혁신당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말이죠.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워딩과 또 전한길 선생의 가벼운 처신, 이것이 말이죠. 중도층을 돌아서게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셨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의견을 표력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100%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이분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영호남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계층별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도 줄여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개혁을 할 것 같습니다. 전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그 다음에는 말이죠.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소위 시민 없는 시민단체, 이것을 말이죠. 전부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말이죠.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한 아주 확고부동한 대북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죠. 이번은 상당히 말이죠.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좀 정의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까지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김문수 후보는 극좌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우파로 돌아오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청렴 결백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데, 이분도 말이죠. 아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 김문수 두 분이 잘 대결을 해서 후보로 결정되면은 좋겠다. 국민이 선택을 해서 단합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 두 분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통일당과 단합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보수가 하나가 되는,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단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100% 이길 수가 있다. 이준석 의원도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신당의 자리를 위해서 끝까지 대선 후보로 갈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컨센서스는 다 이루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는 단합을 해서 이렇게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이 여론조사가 좀 미약하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